부드럽게 풀어보는 아토믹 헤빗의 매력과 깊은 통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찰스 두이그의 아토믹 헤빗 더 파워 오브 해벗.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단순히 자기계발서를 넘어 우리의 일상, 조직, 그리고 사회까지 바꿀 수 있는 습관의 힘을 과학과 이야기로 풀어낸 놀라운 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찾거나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들. 이 모든 게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 덕분이죠. 책을 펼치면 첫 페이지부터 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을 완전히 잃은 한 노인이 여전히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부엌에서 음식을 찾는 모습,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우리를 습관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토믹 헤빗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시사점과 다른 독자들의 반응까지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책의 줄거리 습관의 비밀을 파헤치다. 아토믹 헤빗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찰스 두이그는 뇌과학, 심리학,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습관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습관, 조직의 습관, 그리고 사회적 습관을 다루죠. 각 장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개인의 습관, 뇌가 움직이는 비밀. 첫 번째 파트는 개인의 습관에 초점을 맞춰요. 두이그는 습관이 시노프유 마이너스 반복 행동 루틴 마이너스 보상 리워드라는 습관 고리에벗 루프로 작동한다고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신호가 행동을 촉발하고 그 행동이 보상을 주면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EP라는 뇌 손상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EP는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산책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찾는 행동을 반복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뇌는 신호아침 시간, 배고픔아, 보상 산책 후의 편안함, 배부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습관이 뇌의 깊은 곳, 기저에게 저장돼요.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작동한다는 걸 보여줘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로 펩소던트 치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1900년대 초만 해도 치약은 흔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클로드 홉킨스라는 광고 전문가가 등장해서 치아 표면의 막이라는 신호와 아름다운 미소라는 보상을 내세운 캠페인을 펼쳤어요. 결과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치약을 사용하게 됐고 칫솔질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죠. 이 사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강력한 설계로 가능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스마트폰 알림 신호를 듣고 커피를 마시며 반복 행동 기분이 좋아지는 보상 습관이 있지 않나요? 조직의 습관, 작은 변화, 큰 결과. 두 번째 파트는 조직에서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뤄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알코아 엘코어라는 알루미늄 회사의 이야기예요. 폴 오닐이라는 CEO가 회사를 맡았을 때 그는 수익이나 생산량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모든 공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루틴을 도입했죠.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작은 사고라도 즉시 보고하도록 했고 그 신호사고 보고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어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알코아의 안전사고는 급격히 줄었고 직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강해지면서 생산성과 수익도 크게 올랐어요. 이건 핵심 습관 키스톤 해벗의 힘을 보여줘요. 핵심 습관은 작은 변화 하나가 다른 모든 영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스타벅스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고객과 상호작용할 때 친절하고 효율적인 루틴을 훈련시켰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을 망설일 때 미소를 지으며 추천 메뉴를 제안하는 행동이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고객 경험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러분 회사나 팀에서도 이런 핵심 습관이 있을까요? 작은 루틴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사회의 습관 변화를 이끄는 힘. 마지막 파트는 습관이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뤄요. 가장 강렬한 사례는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에요.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 그 순간, 그건 단순한 개인의 반항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행동은 지역 사회의 강한 유대 친구, 가족과 약한 유대 모르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결국 이 사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미국 시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됐죠. 두이그는 이 사례를 통해 작은 습관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사례로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도들에게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습관을 심어줬어요. 이 습관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습관이 개인을 넘어 더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핵심 메시지: 습관의 과학과 변화의 열쇠. 자, 이제 아토믹 헤빗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 책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습관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게요. 1. 습관 고리 신호, 행동, 보상의 마법. 습관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시노크유는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 반복 행동 루틴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리고 보상 리워드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결과죠. 예를 들어 저녁에 TV를 켜는 신호시계가 8시를 가리킨가 있으면 소파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 행동 루틴을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보상을 얻게 되죠. 이 고리를 이해하면 나쁜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져요. 2. 핵심 습관,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핵심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그 습관이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수면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코아의 폴 오닐처럼 안전이라는 핵심 습관 하나로 조직 전체를 바꾼 사례를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핵심 습관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3. 보상의 열망, 습관을 만드는 동력.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보상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펩소던트 치약 사례에서 사람들이 칫솔질을 반복한 건 아름다운 미소라는 보상을 갈망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그 행동이 주는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운동 후 맛있는 스무디를 마시는 보상을 설정해 보세요. 4. 사회적 유대 습관의 확산. 습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로자 파크스의 행동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습관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와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하면 그 습관이 서로를 격려하며 더 강해질 수 있죠. 사회적 유대는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5. 습관 바꾸기의 기술.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신호와 보상을 유지하면서 반복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신호 과식을 하던 습관 루틴에 산책이나 명상 새로운 루틴으로 바꾸면 여전히 스트레스 해소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원리를 알면 어떤 습관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사점 3과 세상을 바꾸는 작은 습관. 아토믹 헤빗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시사점들을 몇 가지 나눠볼게요. 첫째,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우리는 종종 큰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두이그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매일 책 5페이지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1년 뒤엔 수십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결과를 낳는 거죠. 둘째, 자기 이해와 통제력이에요. 습관 고리를 알면 우리가 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신호심심함, 불안을 파악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루틴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통찰은 우리 삶을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요. 셋째,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습관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조직과 사회에도 적용돼요. 팀에서 매일 10분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습관을 만들면 창의성과 협력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또 지역사회에서 재활용 같은 작은 습관을 퍼뜨리면 환경보호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넷째, 지속 가능한 변화의 비밀이에요. 습관은 단기적인 의지력에 의존하면 오래가지 않아요. 대신 신호와 보상을 잘 설계해서 자동화된 행동으로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화를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죠. 마지막으로 습관의 전염성이에요. 우리의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그 습관이 가족 전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습관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에서 느낀 점. 아토믹 해빗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온라인 리뷰나 블로그, 그리고 독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이 습관이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독자는 펩소던트 사례에 영감을 받아 아이들에게 칫솔질 습관을 심어주려고 반짝이는 치아 스티커라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아이들이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이제는 저녁마다 알아서 칫솔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의 관점에서도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스타트업의 팀장은 알코아 사례를 참고해서 팀회의에서 소통의 습관을 도입했대요. 매주 10분씩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니 팀의 분위기가 훨씬 더 활기차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졌다고 해요. 또 사회적 운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례를 통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 독자는 지역 환경 보호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 배운 사회적 유대의 힘을 적극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일부 독자들은 책의 사례가 너무 미국 중심적이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느꼈대요. 또 뇌과학이나 심리학 설명이 좀 복잡해서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 독자들은 이 책이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입을 모았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 여기까지 아토믹 해빗의 매력과 깊은 메시지를 친구와 수다 떨듯 풀어봤어요. 이 책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조직,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힘을 보여줬죠.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만약 읽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은 아직 읽지 않았다면 어떤 습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이 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우리 모두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작은 습관 하나로 멋진 하루를 시작해보세요.